사실 이 영화의 전작인 영화 그것은 좀 아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황당할 정도로 텐션이 올라간 후반부, 손바닥을 베는 피해 맹세, 허무한 결말은 이 영화의 완성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그것은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고, 당연하겠지만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을 보고 온 제 감상은 역시 원작 소설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 그것은 어른이 된 루저클럽 멤버들이 다시 메인주 대리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초점은 루저클럽 멤버들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을 겪었나, 어떻게 페니와이즈를 물리쳤나로 모이게 됩니다.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병렬적으로 배치되며 독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구성이 백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이 된 루저클럽은 어린 시절의 자신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대면하게 됩니다. 스티븐 킹의 그것이 명저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해 내일로 나아가는 희망을 절묘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원작 소설의 그 방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그것에서 과거 어린 시절 파트를, 그것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어른이 된 현재 파트를 상영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원작 그것에서는 소설의 시작 부분이 어른이 된 루저클럽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페니와이즈를 한 번 이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소설의 주된 목표는 27년 만에 부활한 페니와이즈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쓰러뜨리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루저클럽이 어린 시절에 페니와이즈를 이긴 것 자체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근데 영화 그것에서는 이 아이들이 페니와이즈를 어떻게 이겼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왜냐면 어른이 된 루저클럽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 허무한 엔딩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 두 번째 이야기도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서로 얽히면서 풀어가기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영화에서는 전작에서 과거 이야기를 쭉 보여준 후 이번 작품에서 현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같은 트랙을 두 번 달리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본 이야기를 또 보는 인상이 드는 것이죠. 반복되는 장면들이 원작 소설에서는 무척 뛰어난 연출이었지만 영화는 구성상 지루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4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다는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이 야심찬 후속작도 아쉬움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뛰어난 배우들의 열연이 살려낸 영화. 영화에서 펼쳐지는 과거와의 대면은 꽉 찬 느낌을 주고 충분히 좋은 작품이지만 결국 원작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운 공포 영화. 그것 두 번째 이야기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죠. 영화를 보면서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원작 소설을 참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나 되는 영화를 만든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감독은 소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 준비된 것들이 눈에 전부 보일 정도니까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루저 클럽의 멤버들이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루저 클럽의 멤버는 모두 7명이죠. 이 7명의 멤버들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트라우마, 성격, 활약, 대사들을 모두 고르게 배치했어요. 애정이 없으면 힘든 작품입니다. 덕분에 이 영화는 각 캐릭터들이 전부 고유의 매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모든 인물들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덕분에 영화가 더욱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영화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된 스탠리까지 분량을 빠짐없이 넣어서 스탠리조차 영화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루저클럽 멤버 전원이 자전거를 타고 상가의 유리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완성된 캐릭터로서 영화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영화의 스타트는 그야말로 소설을 그대로 옮겨온 수준입니다. 루저클럽의 멤버들이 대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약속 장소로 모이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하듯 대리에 모입니다. 손바닥에 있는 맹세의 증표가 그들을 불러낸 것이죠.
다만 스탠리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욕조에서 자살해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6명으로 줄어든 루저 클럽이 페니와이즈를 상대하게 되었죠. 초반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루저 클럽이 중국 식당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딱 우리가 동창들, 친구들 모임 나가서 반가워하는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니와이즈가 선전포고를 하고 이야기는 핵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몇몇 멤버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빌과 친구 벤의 활약으로 멤버들은 모두 페니와이즈를 쓰러뜨리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작에서는 기억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1편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빼고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 묘사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영화는 흐름상 기억을 잃은 멤버들이 과거의 물건을 찾아와야 합니다. 스탠리의 물건도 찾아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빌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를 해야만 하죠. 결국 또 하수구와 노란 우비를 입은 동생과 종이배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베벌리 역시 아버지 트라우마, 벤도 헨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꺼내야만 합니다. 1편을 본 사람들에게는 좀 지루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멤버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모두 찾아내고 그곳에서 물건을 얻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각 장면들이 전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베벌리가 노파의 함정에 빠지는 부분의 연출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의 한 구석에서 깨알같이 지나가는 노파의 장면들은 재기발랄하다는 느낌도 받았죠. 특히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렸을 때 겪은 상처와 아픔들이 모두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게 좋았습니다. 벤은 이미 살도 쭉 빠지고 너무나 멋진 남성으로 성장했는데도 어렸을 때 헨리에게 당한 상처를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베벌리와 빌, 벤의 삼각관계가 다시 한번 진행되는 것도 베벌리가 어린 시절 구원받았던 카드의 문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내용도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루저 클럽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만나고 옛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들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내용도 꽉 차 있지만 페니와이즈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영화는 페니와이즈의 공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 스케일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스케일은 커졌는데 페니와이즈 자체의 공포는 옅어졌다는 겁니다. 페니와이즈가 지닌 목적, 그리고 페니와이즈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1편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발이 돌질 않는 겁니다. 영화는 관객들을 놀래키기 위해 쉬지 않고 점프 스퀘어를 남발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공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스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보니까 페니와이즈가 무섭지가 않고 쟤 또 저런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발하는 점프 스퀘어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포영화 감독으로서의 재능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와 치밀한 계산으로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패턴화된 점프 스퀘어와 다소 기괴한 비주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점프 스퀘어의 남발 공식이 반복되다 보니 관객들로서는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바꿨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결국은 엇박자가 있을 뿐이지 점프 스퀘어가 나오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놀라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연출도 한두 번이지 전작에서 봤던 이미지들을 조금씩 바꿔놓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몇몇 장면들은 촬영 자체가 너무 평범해요. 마치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주택가 전투 장면처럼 평범한 미국 드라마만도 못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4시간이나 되는 영화를 찍었다니 어떤 의미에서는 만용이죠. 재미있는 건 이 영화가 하이라이트로 가면서 훨씬 더 지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니와이즈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페니와이즈 장면보다 무서웠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결국 루저 클럽은 우연히 만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간 비를 돕기 위해 모이게 되고 베벌리는 에디에게 괴물을 무찌르는 창을 건네주며 에디의 역할을 암시하죠. 그리고 다시 그 오래된 흉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오래된 흉가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그냥 1편을 다시 틀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나오는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가장 많이 편집된 부분이 바로 최종전이 벌어지는 흉가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래대로면 이 장면에서 어린 시절의 루저클럽과 지금의 루저클럽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들의 활약과 달라진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영화는 그런 연출을 포기했고 그 결과 지루하고 시시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1편에서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던 루저클럽이 이제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거침이 없어졌죠. 1편의 최종전이 펼쳐진 곳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니 페니와이즈의 은신처가 드러나고 루저클럽은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재미가 없는 장면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페니와이즈가 거대화하고 공격한다는 건 이제 신기하지도 않고 루저클럽의 공포심을 늘리기 위해 트라우마 공격을 하는 것은 벌써 3번이나 보는 것이기 때문에 루저클럽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건 페니와이즈와의 싸움 도중에 나오는 강아지가 무척 귀엽다는 것 뿐입니다. 루저클럽은 끝내 페니와이즈를 작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를 처치합니다. 그리고 원작과는 다른 결말이 나오죠. 원작에서는 사실상 페니와이즈의 죽음으로 대리가 정화되고 루저클럽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영화는 달라요. 과거의 아픔을 안고 극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엔딩이 훨씬 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 그걸 극복했을 때 더욱 성장할 수 있기에 극복한 기억은 남겨두는 것이 좋죠. 영화의 중반 골동품 상점에서 빌이 자전거를 사러 들어갔을 때 스티븐 킹 본인이 출연합니다. 너무 늙어버린 그의 모습이 가슴이 아프지만 그가 보여준 유머는 그야말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두고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저는 스티븐 킹이 나오는 장면은 너무 웃겨서 참기가 힘들더군요. 인터뷰에서 스티븐 킹 본인이 영화의 엔딩을 흡족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았습니다. 페니와이즈는 광대 공포를 불러오기에 역부족이었고 영화는 늘어져서 지루하고 놀래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판타지 부분은 연출이 너무 유치합니다. 또 결국 페니와이즈를 물리치는 방법이 그냥 입으로 비난해서 끝난다는 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원작에서 나온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메시지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편집당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베벌리의 남편의 등장도 적었고요. 역시 1편과 2편으로 나눈 것은 실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원작의 팬으로서는 만족도가 무척 좋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이 보기에는 작품의 흡인력이 떨어지고 완성도도 부족합니다. 원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그저 감사하게만 여겨지지만 스티븐 킹을 모르는 분들은 빌 덴브로와 스티븐 킹의 그 특별한 만남조차 불필요하게 여겨질 뿐이죠. 별로 무섭지 않은 TV 드라마 정도의 완성도, 그게 그것 두 번째 이야기의 정체입니다.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 그것 두 번째 이야기에 7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싶고 그래야 한다 생각하지만 영화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10점 만점에 6점이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점수입니다. 아쉽기는 해도 반가웠고 저는 여전히 이 작품이 마음에 드네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